차별금지법은 성적 소수자 등의 상대방에게는 불이익과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회사 입사를 위해 경쟁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밝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을 탈락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탈락됐다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그 탈락 이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적 소수자이기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만이 이 사람이 그 제재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는 정량평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나름대로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정성평가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입증에서 이 소극적 사실, 부존재의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용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또는 이행강제금과 같은 법적 제재를 두려워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그런 상황을 원치 않아서 또는 자기의 포용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락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이를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업체 취직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탈락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다툴 방법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은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적 소수자나 외국인 등은 고용이나 승진에서 또 전보에서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학교에 입학할 때 교육이나 훈련에서 많은 이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이 되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종 생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역차별을 받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질서, 공화적 윤리, 사회통합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은 외부 세계의 인정을 받으면 자아 존중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피해의식을 갖거나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자신에 속한 사회와 갈등하게 됩니다.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감정적 혐오나 차별은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에 대한 특혜와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역시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의 충돌은 숙고와 경쟁을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합니다. 또 감정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심각한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이념적 성향은 특정한 정체성만을 인정하고 다른 정체성의 정당성을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려고 하여 그 갈등을 심화하고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의한 관점 규제와 관점 차별로 인해서 진리와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민주적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헌법 질서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공화적 가치를 지향하는 우리 전통적 윤리의 좋은 점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자 그람시의 바람대로 가정과 교회와 국가 문화 공동체의 변질과 해체의 원인이 돼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람시라는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당의 장당 귀역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왜 공산주의 혁명이 자본주의가 발달된 영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또 근로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왜 저렇게 순종하고 혁명에 자신의 몸을 바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헤게모니 이론에서 그의 답을 찾습니다. 자본가들이 학교, 언론, 교회 등을 통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래서 기존의 자본주의적인 가정과 교회와 그 국가를 지탱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는 서구 사회는 2000년 동안 기독교적인 가치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가치의 뿌리를 자르야지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해방도 말이 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는 유럽 계열의 민족, 기독교 신앙심, 농촌 거주자들, 전통적 가족 가치관, 미국적 정체성의 정당성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한다. 이름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그 혁명을 완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등은 정의의 내용을 이루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평등의 잣대를 들고 사적 영역에 깊이 개입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의 내적 자유에 대한 감정적 혐오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정당한 논의는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부정하면 진리와 진실을 향한 기회가 박탈되고 개인이 가지는 자유와 권리가 무력화됩니다. 정의 실현과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가지므로 적극적인 평등 실현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의 종류와 침해 정도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 등이 고려되어서 국민적 합의하에 개별적 구체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헌법재판을 하면서 사실 장애인이나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최대한대로 그들의 권리 보장과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확보행위는 민주적, 공화적 가치에 부합해야 되고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한계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 질서가 공고히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자 등에 대한 징후를 부추기거나
혐오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과 진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자유롭게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사상과 질서로부터 자유를 지켜내고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 전 동성애자가 항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성애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폐해는 오로지 우리 국민에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것과 같이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함께하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